자,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유한한 개수의 값들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산이라는 얘기가 쓰인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본다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개밖에 없죠. 개수가 유한합니다. 그래서 셀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0 다음엔 1값을 가질 수가 있지 0.7 이런 값은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0.7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값들을 갖는 변수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산 가족이라고 그랬잖아. 떨어져 있는 가족, 떨어져 있는 값. 그지? 자, 이에 반해서 연속 확률 변수는요, 어떤 구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실수 값들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고등학교 학생들, 남학생들의 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즉,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170, 여기가 180, 여기가 190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는 160, 여기는 150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이때 키라는 것은요, 뭐 160, 170, 뚝 떨어져서 180 이런 값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160과 170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어. 그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따라서 봐라. 우리가 요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합시다. 그게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총 10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네들은요, 키가 160에서 190 사이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들을 다룰 때에 접근하는 방법이 뭔지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배웠냐 하면 소위 말해서 도수 분포표라는 걸 배웠죠. 기억나죠? 그 도수 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구간을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60에서 170, 그 다음 170에서 180, 그 다음에 180에서 어디까지? 190cm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A명, B명, C명이 있다가 바로 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0명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상대 도수라는 걸 배웠어요. 자, 상대 도수라는 건 이 도수의 총합, 요 놈을 각각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1000분의 A가 되겠고요. 여기는 1000분의 B가 되겠고요. 여기는 1000분의 C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놈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구간 안에 남학생의 키가 들어올 확률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는데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상대 도수를 누구로 나눈? 계급의 크기로 나눈 요 값을 볼 겁니다. 그러면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지금 계급의 크기가 센티미터 단위로 본다면 바로 뭐가 돼요? 10이 되죠. 계급의 크기는 전부 10입니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를 또 10으로 나눠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만분의 A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만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만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구간에 대한 요놈 상대 도수 나누기 계급의 크기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여기다 그릴 겁니다. 그러면 대충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계급값이라는 게 있어요. 계급값은 160과 170의 딱 중앙값이니까 요때의 요 막대의 높이, 즉 상대 도수 나누기 계급의 크기를 표현하는 점을 찍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라. 여기를
요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점들을 각각 연결을 하고 여기는 그냥 0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뭔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뭔가 꺾은 선 같은 직선들의 꺾은 선 같은 이러한 그래프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이게 뭐야? 너무 단순화했어 우리가. 남학생들의 키를 어떻게 그냥 딱 3개로 구간 3개로만 쪼개서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구간을 더 쪼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봐. 아까는 우리가 구간의 크기, 즉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봤지만 지금은 계급의 크기를 2로 봤어요. 그래서 이 10구간을 5개의 구간으로 더 세분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요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이 점들을 주르륵 아까처럼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보면요. 여기가 요렇게 그지? 요런 식의 그래프 하나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아까보다는 뭔가 좀 정교해 보이는 그래프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렇게 뭐 그래프가 뚝뚝뚝 이렇게 꺾이는 것 같은, 그죠? 이렇게 선분들이 쭉쭉 꺾이면서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밖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더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쪼갠 다음에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하면요. 요런 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주르륵 연결하면 요렇게 매끈해 보이는 요러한 곡선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요 잘 그려야 됩니다. 그죠? 네. 요렇게 생긴 곡선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막대들의 폭을 줄이는 거야. 즉 계급의 크기를 점점점 줄여서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 막대들 높이의 중간점들을 주르륵 연결하면 이렇게 매끈한 곡선 하나가 나오는데 요 매끈한 곡선이 나타내는 게 소위 말하는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함수, 즉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요 밀도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이 밀도가 등장하면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질량 함수다 이렇게 나오면 이산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얻어낼 때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 얘기는 뭐냐? 특정한 어떤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쉽게 말하면 여기가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70에서 172 사이에 있을,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떤 170일 때가 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즉 우리는 특정한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해오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이 막대들의 폭이 좁아져서 0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즉 계급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0이 되는 건 아니야. 0에 가까운 거지.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것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항상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 안에 들어올 그런 확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확률 변수 x가 170일 확률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 x가 170일 확률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x가 어떻게 될 확률,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다 이거야. 170 이상 x가 180 이하일 확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하면 보시다시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요 구간에 있을 확률은요. 자, 여기 있죠. 딱 요 구간 끝점들을 이렇게 쫙 봤을 때 요 안에 속하는 막대들의 넓이의 합과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봐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막대의 높이가 상대 도수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대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 요걸로 나눈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계급의 크기라는 건 지금 이 막대 밑변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 밑변의 길이, 즉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막대들의 높이가 뭐야? 계급의 크기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상대 도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찍찍 없어집니다. 결국은 요 막대의 넓이라는 게 바로 상대 도수가 되는데 요 구간 안에 들어오는 상대 도수들의 총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확률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구간 안의 모든 상대 도수들의 총합입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써야 돼? 구간 안에 막대들 넓이의 총합.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 되는 거고요. 그쵸?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요 구간 안에 상대 도수의 총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바로 이 상대 도수들의 총합이 결국 요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되는 거지.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라. 얘가 170인, 정확하게 170인 경우 그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건 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생각을 해봐. 논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을 해보면 봐. 키가 정확하게 170인 애가 1000명 중에 몇 명이 있냐 이건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구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완전 딱 좁아진다는 얘기잖아. 즉 정확히 170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막대 밑변의 길이가 0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막대 밑변의 길이가 0이면 막대의 넓이도 0이겠지. 그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확하게 이건 아니지만 그냥 고등학교 수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70을 가지려면 이 막대 밑변의 길이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때 막대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값이기 때문에 이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 우리가 흔히 확률 A에서 X가 B를 가질 확률과 확률 A에서 X가 B 요렇게 요 두 확률이 왜 값이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값이 똑같죠. 당연히 X가 A일 확률과 X가 B일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과정을 본다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항상 구간에 대한 확률 값을 얘기하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얘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 X가 어떤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은 이 구간 안에 요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 되는 거고 이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 결국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상대 도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사실 상대 도수의 총합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이 구간 안에 막대들 넓이의 총합이 된다라는 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